안녕하세요, 여러분. 간만에 근황 영상입니다. 안녕히 잘 계셨나요? 무더운 여름날, 네. 건강하기만 해도 참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그런 여름인 것 같은데요. 이번 여름이 특히 더. 저는 이제 벨기에로 돌아왔고요. 수두는 다 나았고요. 흉이 졌지만 안녕히 가셨습니다. 네, 가셨고, 근데 이제 수두가 끝나고 나서 면역력이 이제 전체적으로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한포진이라고 하는 이 손끝 막 발끝 이런데 약간 물집 같은 게 생기는 그런 병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 손이 지금 되게 더러운 상태인데 나름 가려보겠답시고 지금 핸드크림을 조금 발라봤거든요. 네, 근데도 영상에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사람 손도 되게 더러운데 무슨 영상을 이렇게 찍나 싶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뭐 쉽게 또 빠른 시일 내에 낫는 그런 친구는 아닌지라 제가 약간 뭔가 건강 회복을 해야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이거를 단학기를 기다리기에는 제가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생겼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행히 수두가 손에는 나지 않아서 손은 아주 깨끗합니다. 탔긴 하지만 깨끗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냥 근황 토크고요. 제가 최근에 새롭게 얻게 된 종이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 이야기랑 다 큰 어른이 수두 걸린 이야기랑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한번 시간을 보내볼까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는 이거는 땡땡 땡땡 아시나요, 여러분? 라떼는 땡땡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되게 뭔가 한때 전국적으로 굉장히 초등학생 어린 아이들이 많이 읽었던 그런 모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 만화라고 하면 되게 해롭잖아요,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의 그 문해력에 되게 해로울 것 같은데 이 땡땡이라는 만화책은 특징이 글씨가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나름 내용이 막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 땡땡이라는 친구가 막 아즈텍에도 가고 막 이집트에도 가고 중국에도 가고 달나라에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역사와 과학과 사회와 다양한 것들을 넘나드는 그런 시리즈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권장을 해서 원래 만화였으면 특히 뭐 일본 만화 이런 거였으면은 저희 엄마가 만화책 찢고 그러셨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근데 땡땡은 도서관에서 빌려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벨기에의 작가가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벨기에 브뤼셀에 가면은 땡땡 그 샵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뤼셀에서 조금 더 벗어난 곳, 그 루벤 라누브인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그 이 땡땡의 작가 헤르게라고 하는 박물관 같은 게 있어요. 이런 땡땡 그림으로 만든 컵받침인데요. 이거 컵받침으로 못 씁니다. 제가 이거를 재질을 볼 수 있었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유리 문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이 컵받침이. 그리고 굉장히 인쇄가 선명하게 잘 돼 있어서 오 대박 이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매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매우 저렴한 그런 재질의 종이 컵받침인지라 이게 물에 닿으면 아마 부풀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거를 쓰지는 못할 것 같고 그냥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기념품으로 샀어요. 저도 이제 브뤼셀을 떠나게 되니까 브뤼셀에 뭔가 이렇게 다니면서 자꾸 약간 브뤼셀을 추억할 것들, 브뤼셀을 기념할 것들을 약간 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여행 온 사람의 마인드로. 어제는 또 열심히 작업실에 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3권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짱이죠? 어제 6시간 동안 진짜 1분도 안 쉬고 작업했고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는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뭘 하면 되는지 스텝 바이 스텝을 알고 있거든요. 물론 깜빡하고 까먹는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약간 하도 많이 실수를 해서
순서 같은 경우 특히 이 커버 작업할 때 순서는 기억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갔다 와서 까먹었을까 걱정했는데 제 머릿속에 트라우마가 되어 잘 살아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6시간 동안 이 커버 작업을 다 했어요. 사실 책 한 권을 만드는데 6시간 안에는 못 만들어요. 근데 이미 다 이 안에 있는 이 속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 속지를 이미 다 작업을 해놓은 상태였고 겉에 커버만 작업을 하면 돼서 이것도 제가 그냥 쉽게 말해서 여러분 겉에 커버만 갖다 붙이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좀 쉽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겉에 커버를 넣으려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 깍동이라고 하는 그 단단한 종이도 잘라야 하고 그리고 네, 해야 될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책을 보여드리려면 아무래도 화면이 좀 더 넓은 게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이 책은 그리고 이게 지금 책상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흔들리는데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제 옆 사람의 블랙 저널입니다. 이런 거 그 손에 들어오면은 되게 사람이 읽고 싶어지잖아요. 아무래도 뭔가 누군가 같이 사는 사람의 일기 이런 거 되게 궁금한데 근데 진짜 정말 하나도 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하나도 읽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읽지 않았고 제 옆 사람이 이 노트를 헤네랄리페라고 하는 그 그라나다의 알람브라 아시죠, 여러분? 네, 알람브라에 가서 구매를 했는데 거기서 구매를 하고 나서 커버가 약간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커버인데 그게 이제 녹은 거예요. 이렇게 하도 험하게 들고 다니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그런 고무 재질의 커버는 한국 같은 기후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녹았습니다. 특히 제가 하는 말을 그 이북 리더기 쓰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이북 리더기 중에 그립감을 좋게 한답시고 뒤에 판 부분을 고무로 만든 친구들은 그게 나중에 네, 되게 뭐랄까 끈적끈적하게 변하잖아요. 저의 그 리디북스 페이퍼 진짜 맨 처음 나왔던 페이퍼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게 뒤에가 다 녹았어요. 아무튼간 저쨌든간 그래서 커버가 다 녹은 이제 제 옆 사람이 저한테 다가와서는 하는 말이 미안한데 자기 이 노트를 갖다 버리고 싶다. 근데 안에 이미 반 정도 써서 버릴 수도 없다. 지금 보시면 종이가 쓴 부분은 누렇게 변했고 나머지는 새하얗잖아요. 마치 종이 속지를 2개를 쓴 것 마냥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썼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네, 저희 옆 사람이 허락하면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커버를 바꾸면 되겠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헤네랄리페의 그 문양, 모자이크 문양 그림이 굉장히 예뻤지만 그거를 날려버리고 칼로 열심히 뜯어서 옆 사람의 취향을 고려해서 옆 사람이 좋아할 만한 색상과 옆 사람이 좋아할 만한 색상과 옆 사람이 좋아하는 그림과 옆 사람이 좋아하는 엽서를 살렸고 옆 사람이 좋아하는 오리 너구리 습기도 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붙여줬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종이가 습기가 머금어서 그런데 조금 더 어디다 놓으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네, 노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어서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실 제본이라고 하는 거에 엄청나게 큰 영역이 있고 제가 그냥 이렇게 다이어리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취미의 영역, 아마추어의 영역에 속하는데 근데 진짜 정말 제본가들은 책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래된 무슨 초판본 책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되게 비싼 책 혹은 뭐 성경책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그게 보수 의뢰가 들어오면은 이제 저희 선생님 같은 그런 전문가 분께서 그 책을 다 하나하나 다 보수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책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다이어리 쓰다 보면 책이 이렇게 빠각 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근데 그거를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나중에 혹시 만약에 제가 이거를 계속하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뭔가 이쪽 영역에서 뭘 좀 더 발전시키고 싶지
제가 남의 책을 보수해주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제본을 하면서 깨달은 거는 제가 참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거를 제가 하는 것은 괜찮지만 남의 것까지 제가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본을 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지는 않을 거지만 옆 사람이기도 하고 제가 부담이 별로 없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저렇게 수리 의뢰를 받아서 수리를 해보았고요. 이 두 가지 책은 제가 죄송해요. 또 흔들렸네. 한국 가기 전에 미리 속지를 만들어 놓고 갔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 보호지까지 딱 붙이고 근데 위에 이 꽃천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는 안 붙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작업하면서 이거 꽃천 붙이고 밑에도 이렇게 다 붙이고 그리고 커버 만들어서 붙인 친구들이에요. 근데 아까 제 옆 사람의 블랙 저널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옆 사람의 블랙 저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 아주 기본적인 방식 이 뒤 밴드랑 여기를 이렇게 색을 분리해서 다른 종류의 천을 씀으로써 천 혹은 종이를 씀으로써 이 책 밴드에다가는 좀 더 견고함을 덧대고 이 앞에다가는 조금 약간 더 무늬나 모양이나 디자인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자 그리고 이걸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되게 쉽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혹시라도 가운데에다가 이 책천을 붙일 때 조금 삐뚤게 비스듬하게 붙였다. 그래도 내가 여기를 한 번 더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어요. 종이, 이 넓은 면적의 종이를 쓰고 이 뒤에다가는 천을 대는데 아무튼 저는 천과 천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전에도 옆 사람이 싫어했던 부분이 여기가 끈적거려서 싫다고 했던 건데 여기를 천으로 아예 마감을 해버리면 그러면 끈적거리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일부러 마감을 했고요. 근데 이 두 개의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아이고. 이거는 하나로 마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천 하나로 전부 다 이렇게 마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더 힘들긴 해요. 사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한 건데 저렇게 천 두 개를 나눠서 작업을 하기에는 제 6시간이 너무 모자랐어요. 그 뭐죠? 선미가 부르는 12시간이 모자라였나? 아닌가? 24시간이 모자랐나? 네. 제본을 하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너무 없다. 내가 너무 모자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쭉 시간이 있어서 어딜 내가 여행이나 이런 걸 가지 않고 맨날 작업실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면 시간이 모자르지 않겠죠. 그러면 남는 게 시간이고 내가 내 시간을 쏟아붓는 만큼 그게 책이 되어 나올 테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여행들이 막 큰 것들이 막 쾅쾅 있어가지고 그거를 생각하면 어제 6시간 안에 모든 걸 다 쇼부를 봐야 됐던 터라 고민을 하다가 그냥 조금 어려운 길이라도 이 천 하나로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길을 가자라고 생각해서 네, 선생님은 말리셨을 것 같지만 저는 그 길을 가보았습니다. 이거를 제가 둥근 등 책을 할 때 한 번 시도를 했다 망했거든요. 그 등이 책 등이 이 책 같은 경우는 되게 이렇게 일자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엄청나게 책을 많이 보여드렸을 때 그때 이렇게 둥근 등이 있었어요. 책 등이 둥글었어요. 그 친구는 미끄러져요. 종이가 천이. 그래서 되게 작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둥근 등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겠다. 작업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네. 이 노트 같은 경우는 제 옆 사람의 필사용 노트가 될 예정이고요. 그 옆 사람이 약간 취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필사랑 만년필을 되게 약간 권했죠. 은근슬쩍. 왜냐면 같이 함께하면 더 좋으니까. 그러면 저도 합법적으로 잉크를 살 수 있고 합법적으로 만년필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넘어오지 않았었거든요. 지금까지 2년 동안 절대 넘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에 요번에 딱 돌아갔을 때 갑자기 은근슬쩍 하는 말이 자기가 그 필사를 한번 연필로 그러니까 볼펜으로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
그래서 만년필로 해볼까 하는데 혹시 노트를 만들어줄 수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주겠다. 당연하지. 아우 뉴비 환영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서 오세요. 이 비싸지만 누추한 세상에 어서 오시고 저와 함께 걸어갑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노트를 빨리 만들어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이 노트에다 필사를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제가 잉크를 이제 한국에 다 보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잉크가 파커에 블루블랙하고 블랙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색깔에 그렇게 막 구애받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잘 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트는 제 옆 사람의 필사 노트로 당첨이 됐고요. 사실 이 두 개를 주고 고르라고 했는데 이거를 골랐어요. 근데 저도 약간 동의를 하는 게 필사를 할 때는 이 한 줄의 길이가 은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줄이 많이 끊기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사 노트를 고르실 때는 옆으로 길거나 아니면 이 정도 약간 옆에 정도가 이 정도는 긴 친구를 구하시면 어찌됐건 한 줄바꿈을 하면서 생각이 한번 끊기기 때문에 네, 줄바꿈이 그래도 얼추 긴 노트가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연적으로 저한테는 이 노트가 오게 되었는데요. 이거 어디다 쓰지? 노트 너무 많아요. 어떡하면 좋아. 근데 노트 너무 많은 거랑 별개로 노트 만드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자꾸 막 이 시도도 하고 저 시도도 하고 막 하고 싶어지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빨간 색깔 속지를 가진 노트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네, 안에는 이렇고요. 약간 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옆사람 픽이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얄쌍한 노트를 더 좋아하긴 합니다. 손에 딱 쥐었을 때 이게 딱 뭔가 제 손이 이 노트를 딱 쥐었으면 좋겠달까? 이렇게 딱 뭔가 네, 딱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이 노트는 이제 제 노트가 될 건데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잘 들고 갈 수도 있어요. 이번에 한국에 옮기면서 짐을 그때 되게 많은 노트들을 다 옮겼는데 이번에 또 마지막에 또 돌아갈 때 되게 많은 노트를 옮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트를 또 새롭게 만들어 보았고요. 근데 사람이 진짜 자기가 하던 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국에서 너무 즐겁고 좋았지만 여기는 약간 내가 있는 곳이 아닌 것 같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벨기에 딱 와서도 제가 손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아틀리에 가서 종이를 막 자르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약간 또 이것도 내 삶이 아닌 것 같고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근데 아틀리에 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확실히 사람이 이게 삶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서점에 갔다가 너무 예쁜 그림책이 있어서 샀어요. 쉐 베르가못이라고 하는 베르가못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고 뭔가 안에 그림이 너무 예뻐가지고 샀거든요. 가을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잘 살아있어서 뭔가 이게 그림책들이 막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그런 책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근데 약간 이 책이 저한테는 약간 그런 의미고 책의 약간 부분 약간 요렇게 막 요렇게 이렇게 부분을 봐도 너무 그때그때마다 다른 부분이 눈에 들어오고 빛을 너무 잘 쓰고 네 뺏기고 싶어서 뭘 뺏길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저작권을 위반하겠다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뭐든 간에 그림책을 보든 뭐 글씨책을 보든 뭐든 간에 무언가를 보면 좋은 책은 그 안에서 내가 훔치고 싶은 게 있기 마련이에요. 내가 이 책에서 이거 하나는 꼭 가져가야지라고 하는 게 생각이 됐든 기법이 됐든
뭐 사상이 됐든 아니면은 아이디어가 되었든 그런 게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저는 그림책도 충분히 어른한테 그런 걸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사실 그림책을 한국에서는 많이 보지 않았고 볼 기회도 없었는데 여기 와서 그 저의 감사한 구독자분 덕분에 혹시 계시다면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아직까지 저의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저의 구독자님께서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다 본다는 사연을 라이브 때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저도 생각했죠. 그것도 좋은 사연이라서 또 제가 훔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도 따라해야지. 나도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는 걸 손민수를 해야지 하고 그날 바로 가서 아이디 카드를 만들고 그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 보기 시작했는데 저의 언어적인 능력의 한계로 제가 빌릴 수 있는 책들은 전부 다 어린이용 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림책을 보면서 조금 약간 이런 조금의 단어들을 익히기 시작하고, 그리고 글이 많은 책들은 일단 피해요. 이것은 나를 위한 책이 아니다 라고 일단 피하고, 네, 이런 짧은 책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림책을 보는 방법을 조금 알게 된 것 같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저만의 방법이고 제 방법이 올바른 방법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그렇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만약에 내가 책을 읽거나 아니면 무슨 글귀를 봤다, 아니면 내가 무슨 전시를 갔다, 이런 거를 갔을 때 그걸 감상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고 되게 현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석적인 방법들도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거를 모든 장르에서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림도 이 학파의 그림은 이렇게 보는 거고, 저 예수님은 무슨 의미가 있고, 저 성모 마리아는 어째서 파란 옷을 입고 있고, 이런 거를 저희가 볼 때마다 기억하기에는 저희의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너무 그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내가 그 공간에 가서 혹은 그 책을 보고 아니면 뭐 제 영상에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훔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수두는 별로 그렇게 추천드릴 만한 훔칠 만한 것이 못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시다면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게 프랑스어로 써져 있어서 산 것도 있어요. 어찌됐건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프랑스어라서요. 그리고 또 저의 벨기에 기념품 2탄 허네라고 하는 책인데 이게 르네 마그리트 아시죠, 여러분? 네, 마그리트가 벨기에의 화가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화가입니다. 저랑 뭐랄까 유머 취향이 굉장히 잘 맞아요. 근데 이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을 되게 유명한 이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 이 분께서 패러디를 하셨어요. 그 벨기에의 만화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가시면 이 사람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마그리트 말고 이 베데, 이 만화를 그린 작가의 그림이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만화박물관에 가서 이분의 그림을 보고 내가 이거를 포스터를 구매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밑에 층에서 포스터는 팔지 않아가지고 제가 사고 싶은 포스터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사가면 좋겠긴 한데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던 차에 네, 이 책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르네 마그리트 샵이 벨기에 브뤼셀에 곳곳에 있는데 르네 마그리트 샵에 가시면은 이 허네라고 하는 이 책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아주 정말 전형적인 벨기에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벨기에를 관광한 사람이나, 그러니까 벨기에를 인생에 한 번쯤은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게 뭐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들을 갖다 해놨어요. 그리고 굉장히 약간 패러디 같은 것들도 많고 그리고 포인트들이 다 있어서
그리고 여기 나오는 장소들이 다 브뤼셀에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벨기에에 있는 그 생질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열리는 골동품 마켓 그림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아는 것에 한해서는 설명을 해드려보면서 갈게요. 그리고 이거는 팔라스 드 저스티스라고 하는 그 법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재판을 받는 곳? 법원 맞죠? 법원 앞에 있는 루이자라고 하는 엄청 큰 그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쭉 루이자 도로고, 이 관람차는 접었다 폈다 하는 관람차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이동식 관람차. 네, 이동식 관람차입니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시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이제 센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 밑이 몽데자트고 여기가 이제 르네 마그리트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트램이 막 다니고 생각보다 더 넓어요. 이것보다 훨씬 더 넓은데 그림 안에 중요한 그 장소들을 축약해서 넣느라고 지금 약간 생략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블럭들이 막 생략이 됐는데, 참고로 여기서 가장 그 과장된 것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2층 버스인데요. 벨기에의 2층 관광 버스는 관람객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브뤼셀에 놀러 오는 외국인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없고, 이게 제가 연말에 갔었던 올드 잉글랜드라고 하는 100년도 넘은 건물에 있는 그 악기 박물관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브뤼셀 왕성 앞이에요. 그 왕성 앞에서 뭐 이런 퍼레이드 같은 거 할 때가 있거든요. 얘네도 무슨 공휴일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공휴일엔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막 이런 걸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왕성 앞에가 더 파크라고 하는 그 공원, 더 공원이라고 하는 네, 공원이 있고, 그리고 여기 떠다니는 이 고양이가 르샤 맞나? 르샤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고양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간 그 한국으로 치면은 광화문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생카트린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 한국으로 치면 약간 성수동 같은 그런 곳이고, 그리고 그 뒤로 드브루케라고 하는 그 쭉 오피스 건물과 막 그런 네, 오래된 건물과 막 이런 것들이 있는 네, 그런 곳입니다. 시위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네, 파업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네, 그랑플라스고 제가 사고 싶었던 그림입니다. 근데 팔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팔지 않았고, 2년에 한번 브뤼셀 그랑플라스를 꽃 카펫으로 가득 채우거든요. 사실 여기 이 귀여운 사람들을 그려놓느라고 이 꽃 카펫을 한쪽으로 밀어놨지만 이렇게 바닥에, 근데 이 꽃 카펫이 그냥 여기를 한 가득 다 덮어요. 그랑플라스 전체를 다 덮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행사인데 올해 8월에 합니다. 네, 올해 8월에 하고, 그리고 이거는 마그리트의 그림을 패러디한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생컹트네어 공원이거든요. 생컹트네어 공원이고, 생컹트네어 공원에서 브뤼셀 마라톤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스타트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생컹트네어 공원 자체도 그 아트 앤 히스토리 뮤지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국의 대형 박물관 같은 그런 유물 박물관이 있고, 그리고 한쪽에 그 오토 뮤제라고 해서 그 뭐지? 자동차랑 막 탈 것들 막 이런 거와 관련된 뮤지엄이 있고, 여기는 자동차만 있고, 그리고 이쪽도 또 뮤지엄인데 여기는 그 역사박물관인데 여기에 가면은 이런 전투기들이 막 있고, 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과 관련된 그런 전시가 있고 탱크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 이런 거 좋아하는 아이들이 가기 좋은 그런 곳인데, 저는 아트 앤 히스토리만 갔고
이 자동차랑 여기는 안 갔어요. 제 관심사가 아니어가지고. 아, 여기는 제가 안 간 곳인데, 그, 내셔널 사이언스 뮤지엄입니다. 국립과학박물관. 네, 안 갔어요. 그 벨기에가 고고학에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나라인데, 사실 어느 나라가, 유럽의 모든 나라가 다 고고학에 자부심이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나라건 다 착취를 했고, 그리고 어느 나라건 다 가서 다 훔쳐왔으니까요. 근데, 벨기에도 그런 게 있는데, 되게 잘 해놨다고는 하는데 역시나 저의 관심사가 아니라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북쪽이에요. 브뤼셀 북쪽에 가면 아토미움이라고 하는 파리 에펠탑을 보고 만든 친구가 있고요. 얘도 굉장히 오래전에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이렇게 되게 현대적인 모양새를 하고 있지만 에펠탑처럼 되게 오래전에 이렇게 만들어진 친구인데 에펠탑이 모든 어그로를 다 끌어가서 이 친구는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엑스 같은 엑스포가 있고 그리고 이 아레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축구 경기가 열려요. 그 한국도 프로축구가 있잖아요. 벨기에도 프로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축구 경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부아들라 깜브흐라고 하는 공원이에요. 공원으로 이렇게 트램이 지나가는데 이렇게까지 막 지나갔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트램이 옆을 지나가긴 해요. 그리고 여기는 빌라 덩팡이라고 하는 그 뮤지엄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거는 뭐고요, 저거는 뭐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3년 동안 살면서 브뤼셀이라는 이 깡촌 도시를 많이 사랑하게 되었나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센트럴, 네, 역이에요. 브뤼셀 센트럴 역이에요. 굉장히 구조가 되게 뭐랄까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그거를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는 이런 하수 같은 카날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네, 메트로도 지나가고 기차도 지나가고 트램도 지나가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한데 이렇게 모이는 곳이에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역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고 여기가 만화박물관입니다. 제가 갔다 왔어요. 그래서 네, 땡땡 관련된 것들, 뭐 기타 등등 만화와 관련된 것들을 보실 수 있고 이 박물관 건물 자체가 그 호르타, 빅토 호르타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아르누보 건축가, 벨기에가 자랑하는 건축가가 지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고객들, 아니야, 고객이 비싸진 않지. 고객은 사람이니까 돈이 많은 고객들을 상대하는 비싼 백화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층에 이제 로비로 고객이 딱 입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명씩 이제 전담반이 붙어갖고 이 고객한테 큐레이팅을 다 해주는 거죠. 아, 뭐가 필요하시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요즘 날의 그 VIP 쇼핑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브뤼셀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카날이에요. 그 브뤼셀에도 카날이 있습니다. 저는 더럽고 지저분해서 자주 가진 않았는데 그리고 이 윗동네가 되게 치안이 안 좋기로 유명하거든요. 그 엔더르라트라고 하는 그 뭐 총격 사건 있다, 뭐 났다 하면은 보통 이 동네여가지고 제가 되게 안전에 대한 편견이 좀 있는 사람이라 무서운 동네 혹은 좀 분란의 여지가 있는 동네는 애초에 가지도 말자라는 생각으로 몇 번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그 뮤지엄 같은 거 가려고 친구들이랑 몇 번 갔었거든요. 근데 막 지금 되게 넓게 묘사가 돼 있는데 하나도 안 넓어요. 진짜 하나도 안 넓어요. 방문할 가치가 없는 곳이라고 네 과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곳인데 그 바실리카 코켈베르크라고 하는 이 엄청나게 큰 성당이 있는 동네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동네예요. 숲이 엄청 많고 왜냐면 이 뒤로 이제 왕실의 땅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왕궁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쪽 동네는 되게 조용하고 그리고 이 앞으로 이렇게 쭉
엘리자베스 파크인데 그 엘리자베스 파크에서 이 바실리카를 바라보는 이 전경이 진짜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여기 위에 9유로를 내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서 이 두 개의 탑, 이 종탑 사이로 바라보는 브뤼셀 풍경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브뤼셀은 되게 쩌리 도시고 여행할 만한 가치가 별로 없는 도시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살면서 느끼는데 살기 편한 도시는 그렇게 썩 그 여행하기 좋은 도시는 아닌 것 같고 비싼 도시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뤼셀에서 파리와 비길 만한 그런 뭔가 전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봤던 브뤼셀 시내를 꼽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그리트의 그 그림을 패러디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네, 이것도 역시나 마그리트의 그림이고 그래서 이렇게 저와 함께 헌혜를 보셨네요. 네, 이런 거를 추억하려고 샀어요. 사실 지금이야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이거고요, 저거는 저거고요, 저는 언제 갔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많은 것을 까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만 있고 글이 없어서 오히려 더 편한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살고 있고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잘 살고 있죠? 네, 잘 살고 있어요. 수두가 저를 약간 슬프겠지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수두는 여러분 수두 예방접종을 다시 맞으시는 걸 추천해요. 걸리면 진짜 슬프거든요. 너무너무 슬퍼요. 이게 수두가 걸렸을 때도 짜증나고 진짜 짜증나는 거는 다 끝나고 난 다음이에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되게 잘 살고 있었던 여러분의 얼굴에 막 흉터가 막 생겨 있고 자국이 막 생겨 있고 몸에 막 여기저기에 막 다 흉이 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약간 자존감을 떨어뜨린달까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막 그렇게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생각했는데 수두 걸리고 나서 진짜 정말 자신감이 바닥을 찍었어요. 자존감이 바닥을 찍었어요. 지금도 약간 찍은 상태랄까요? 아직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럽의 이 태양볕 같은 햇빛이 저의 흉을 아주 약간 제 얼굴에 박제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잘 발라야 하는데요. 오늘도 귀찮아서 안 발랐는데 여러분도 선크림 꼭 잘 바르세요. 그리고 수두 예방접종 받으세요. 내가 조금이라도 몸이 좀 허하고 딸린다 이러면 수두 예방접종 하세요. 언제 어디서 수두 바이러스가 여러분을 공격할지 모릅니다. 제가 진짜 이번에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네. 그래도 여러분 한 가지 그냥 TMI 소식을 알려드리자면 한국에서 지낼 곳을 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네. 저도 이제 9월에 10월에 돌아가면은 네. 이제 거기서도 뭔가 그래도 집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벨기에에서는 제가 집을 구했긴 하지만 그 모든 게 다 있는 그런 아파트에 들어와서 몸만 들어와서 있었어서 물론 많은 것들을 샀지만 딱히 여기가 저의 집이다라는 생각이 막 많이 들진 않았는데요. 한국에 가면 물론 그 집이 저의 집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다 그 3년 전에 샀어야 하는 것들을 저는 지금 처음 장만을 하는 거거든요. 뭐 침대도 그렇고 막 그냥 냉장고나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원래는 없이 살다가 벨기에 와서도 또 남의 것을 빌어 썼었는데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저의 것이 생기는지라 그것이 조금 네, 속물 같지만 기대가 된다고 하면 네,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고 그리고 그런 것에서 조금 약간 내가 인생의 한 그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구나라는 생각이 그런 것에서 좀 오는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서도 뭐 여러 단계를 밟았긴 하지만 벨기에 오면서 뭐 퇴사도 하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약간 잠시 멈춤 상태가 되면서 그게 또 3년이 지속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도태된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요. 제 나름대로도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근데 어찌됐건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뚜벅뚜벅 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이 좀 기대가 되고요. 물론 여기서도 저의 길을 걸어갔죠. 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약간 충분하지 않은 감이 없잖아 있었고 제 자신에게 스스로 잘 설득이 안 된 것도 있었어요. 언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뭘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돌아가면 이제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고 이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록 여러분들한테 유럽의 문구나 이런 것들을 더 이상은 소개시켜 드릴 수 없겠지만 한국에 가면은 또 무언가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 채널을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게 여기 와서 시작을 한 게 아니고 한국에서 회사 다니면서 그냥 제 취미 생활로 시작을 하게 된 작은 채널이었거든요. 지금도 작은 것에는 변함이 없고 그리고 저도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네, 남은 여름 또 무언가 또 사부작사부작 하는 게 있다면 보여드리고 그리고 네, 또 다이어리를 진짜 정말 잘 꾸며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여행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제가 12월에 잉크를 매일매일 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다이어리를 꾸미는 영상을 올리고 싶다라는 바람이 좀 있어요. 여러분이 안 보고 싶으셔도 제가 올려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모은 종이들을 다 가지고 한국에 갈 순 없거든요. 그 종이를 살려서 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이어리에다 박제시켜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리 꾸미기를 진짜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여러분은 저희 인질로다가 네, 다이어리 꾸미기에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멀었어요. 그 여행이 8월 중순쯤에 끝나기 때문에 8월 중순 이후가 될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이제 중간중간에 뭐 공유해드릴 게 있으면 또 커뮤니티 통해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여행 다이어리는 계속 잘 쓰고 있거든요. 네,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한꺼번에 보여드릴 수 있다면 좋겠고 여행을 가면 정말 최대한 자제하긴 할 건데 진짜 자제하긴 할 건데 근데 제가 100% 무언가를 사올 거거든요. 마그넷이 됐든 종이가 됐든 뭐가 됐든 네 무언가를 살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샀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황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면역력 챙기시고요. 비타민 꼭 잘 드시고요. 잠도 제때 잘 주무시고요. 따뜻한 차 여름이라서 덥지만 많이 드세요. 너무 더우면 아이스로 많이 드시고 커피는 좀 줄이시고요. 수도 걸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